성생활엔 과학이 필요하다. 그 두 번째, 사정시 필요한 물리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압력을 형성하고. 지금까지 우리 남성의 진정한 성이 어떤 것인지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들은 별로 없다. 물론 의학적으로 성과 관련이 있는 장기의 위치나 형태, 작용 등 과학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밝혀져 있지만 실증할 수 없는 남성성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성생활과 관련이 있는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많이 밝혀져 있지만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는 우리 남성성 그 자체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일부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는 사정물질에 어떤 방식으로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게 되어 있는지는 반드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앞서 남성성의 결과물이라고 한 사정물질에는 남성의 성을 말해주는 단서이자 실마리가 포함이 되어 있다 했고, 그 실마리라는 것은 바로 남성의 사정물질에 미치는 물리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라 했다. 사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물리적인 힘은 사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으로서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필수 조건이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필수 조건에 대해 지금까지 과학계에서는 한 번도 따져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존의 어떤 성에 관련한 책자에서도 그 어떤 사정 관련 이론에서도 사정물질의 물리적인 힘은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가해진다 언급된 적이 없다. 사정물질에 내재되는 물리적인 힘에 대한 것만으로 남성의 성이 어떤 것인지 알 수는 없다. 그런데도 사정물질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힘에 남성의 성을 말해주는 실마리가 내재되어 있다 한 이유는 그 물질의 물리적인 힘을 내재시키는 방법에 대해 파고 들어가다 보면 어느 정도 남성의 성이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립선이라는 것은 방광 바로 밑에 붙어있는 기관으로 가운데로 요도가 관통되어 있고 전립선액을 만들기도 저장도 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이 전립선 주변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 전립선의 물리적인 힘을 행사할 만한 이렇다 할 어떤 근육이나 골격, 기관들이 없다. 그런 전립선에서 어떻게 전립선에게 물리적인 힘을 내재시킬까? 언급되었지만 해답 중에 일부는 이미 나와 있다 할 수 있다. 즉 전립선액은 평상시 전립선에서 만들어지고 전립선 내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으로, 그런 점으로 미로 사정시 사정물질에 미치는 물리적인 힘은 당연히 전립선 그 자체에서 부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립선에서는 사정물질에 어떤 식으로 물리적인 힘을 부여할까? 세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설명이 된 전립선 주변에 근육 같은 것이 있어서 사정시 수축 작용을 일으켜서 전립선을 꽉 움켜쥐거나 누르거나 해서 전립선 내에 전립선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일 텐데 앞서 그럴 가능성은 없다 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내부는 전립선액을 만드는 조직으로 되어 있고 외부는 근육으로 둘러싸져 있어서 사정시 외부의 근육이 움츠러들면서 내부의 전립선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실제 사정시와 같은 모양새가 나타날 수도 있고 전립선에게 물리적인 힘을 부여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근육이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긴장을 시키면 상당 시간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그 근육을 긴장시키고자 하는 의식이 끊어지면 근육은 금방 이완되어 버린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전립선을 근육이 둘러싸고 있어서 사정시 전립선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 근육들도 근육을 긴장시키고자 하는 의식이 끊어지면 그 근육은 금방 이완되어 버릴 것이다. 달리 말해 전립선 외벽이 근육으로 되어 있다면 그 근육을 긴장시키고자 하는 성적 욕망이 사라지거나 그것에서 성감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 근육들은 금방 이완이 되어 버릴 것이고 그럼 사정감도 금방 사라지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남성들이 느끼는 사정감은 일단 한번 상승이 되면 사정을 하기 전까진 금방 사라지지 않아서 상당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성기에 다시 자극이 가해지면 전에 느껴지던 사정감이 다 사라지지 않고 상당 부분이 남아있어 사정감이 금방 상승이 되더란 것이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전립선 외벽이 근육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전립선에 충혈 기능이 있어 전립선액을 만드는 전립선 조직을 충혈시켜 전립선 내부의 압력을 높이는 것이다. 앞서 설명이 되었지만 전립선은 전립선액을 만들기도 저장하기도 한다 했는데 그런 면으로 따졌을 때 전립선액을 저장하는 형태는 전립선 조직의 가운데나 조직과 조직 사이에 저장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상태에서 전립선액을 만드는 조직에 그것이 발기됨과 동시에 해면체 내의 압력과 동일하게 충혈이 되게 되면 전립선 내부 조직은 부풀게 되고 때문에 외형적으로도 일정 한도까지 부풀면서 팽창하게 된다. 전립선이라는 것이 혈액이 충혈되면 충혈이 되는 대로 아무런 저항 없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이라면 전립선의 충혈이란 의미가 없다. 그런데 전립선의 외벽이 생고무처럼 탄력성이 있다면 전립선 조직이 충혈되어 부풀면 외벽은 더 이상 커지지 않으려 반발을 할 것이고 그럼 전립선 내부의 압력은 점점 높아지게 되고 그 압력은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전립선에게 그대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사정할 때가 되어 전립선 밖으로 통하는 출구가 열리면
전립선액은 전립선 내의 압력이 닿을 때까지 출구가 열리는 주기에 맞춰 전립선 밖으로 전립선액을 쏘아 내보내게 될 것이다. 필자는 사정물질에 미치는 물리적인 힘이 세 번째 설명한 전립선의 충혈에 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실제 그런지는 필자도 장담하지 못한다. 단지 이론상으로 정황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할 뿐이다. 필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 필자가 성생활 시 활용하고 있는 4가지 사정을 지연시키는 방법들은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전립선이 어쩌고 전립선액이 어쩌고 하기 훨씬 이전부터 성생활에 활용하고 있었는 바 그 4가지 사정을 늦추는 방법들은 거의 전립선 충혈이란 이론으로 설명 및 해석이 가능하더란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남성들의 모든 성적인 현상 및 반응들 역시 마찬가지고 필자의 4가지 사정을 지연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 그 개요를 미리 조금 알아본다면 전립선 조직 내의 혈액을 보다 약하게 보다 천천히 충혈을 시킨다는 것으로 전립선의 혈액을 천천히 충혈시킨다는 것만으로 원하는 만큼 사정을 충분히 지연시킬 수가 있더란 것이다. 이 전립선 조직을 충혈시켜 전립선에게 물리적인 힘을 부여한다는 이론은 사실 가장 실제에 가까울 수 있는 이론이기는 하나 과학적으로 인정된 것도 증명된 것도 아니고 또 반드시 그렇다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 남성들의 실제 사정 원리가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이론과 다를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4가지 사정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방법들은 필자가 주장하는 전립선의 충혈이론에 대해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그 결과가 동일하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자는 사정 물질에 미치는 물리적인 힘은 전립선의 충혈에 있다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전립선 충혈이란 방법으로 우리 남성의 성에 인위적으로 관여할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아래 더보기의 사이트에는 성생활엔 과학이 필요하다 1, 3, 4, 5도 있고 그 과학들이 접속된 여성이 2에서 3회의 오르가즘을 당연하게 느낄 수 있는 8가지의 멀티 오르가즘 매뉴얼과 무릎 연골이 손상될 수밖에 없는 3가지 원인과 3가지 치유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유료 외에는 회원이 아니어도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니 한 번쯤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